정치권의 이면을 읽고 뉴스에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 진행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의 눈으로 꼼꼼히 살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 시사인에서는 또 어떤 뉴스가 골라져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별명부자, 보라색이 좀 잘 어울리는 기자, 김현지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몽실몽실 아주 좋네요. 안지나 선아 순위 생각, 자나깨나 조회수 걱정,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 하는 시사인 팟캐스트의 맡아리 윤은선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좋아요. 오늘 또 새해부터 첫 출격이에요. 네, 조용한 듯 강하고 부끄러운 듯 촌철살인 정치팀의 법자라 이상원 기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네. 이상원 기자를 소개할 때는 항상 이렇게 목소리가 좀 나긋나긋해지면서 아니, 마치 시를 낭송하듯이. 멘트가 그러잖아, 거의. 조용한 듯 강하고 부끄러운 듯 촌철살인 뭐 이런 거죠. 멘트 좀 바꿔주세요. 아니 이걸 듣고 있는 사람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러니까 아니, 앞으로 보통 세 번째 소개하는 기자들은 항상 바뀌잖아요, 매주. 이 김현희 기자나 저는 항상 같이 그렇죠. 나오지만. 근데 이 세 번째 소개되는 분들은 앞으로 본인 소개 멘트는 본인이 가져오는 거죠. 불만이 그래요. 너무 지나쳐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고개를 못 드는 기자 지금. 이 소개 멘트에 고개를 못 제 드는 생각에는 내심 진짜.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굉장히 네. 이렇게 좀 띄워주는 멘트를 그러니까, 쓰려고 제가 네. 나름 쓰는 건데 다들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 윤은선 우리 마타리가 정말 애정이 뚝뚝 묻어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팀워크로 똘똘 뭉친 시사인에서 네? 이번 주에는 거부하네요. 팀워크는 없다고 거부하네요. 그래요, 동기잖아요. 그래요, 팀워크. 네. 화이팅. 아이 컨택을 좀 해요. 그래, 요즘 그런 프로 있더라. 알건데 한번 해보시죠. 강제로 막 이렇게. 그래요. 이번 시사에는 또 어떤 기사들이 실려있고 또 어떤 기사를 뽑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촌철살인 법자라 이상원 기자가 준비했는데요. 요즘 이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대표 회장이죠. 전광훈 목사 소식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지난주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렇죠? 네, 이 소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광훈 목사 한기총 회장이죠. 네. 회장인 정광훈 목사가 작년 10월에 그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금 계속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네. 경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1월 2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 단계에서는 선상성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네. 해서 일단 기각을 했습니다. 음. 그러고 문제의 집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 단체 이름이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입니다. 네. 여기서 집회를 하고 있고요. 정광훈 목사가 이 단체를 만드는 걸 주도를 했었고 지금 보시면은 범국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 가서 보면은 실상은 개신교 그 교회에서 사람들, 성도들을 그게 굉장히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단어예요. 범국민이라는 그래요. 도대체 네. 맘대로 맞아요. 범국민이라는 건지. 사실 범국민이라고 하면 조금 희망사항을 그래요. 섞은 이야기죠. 네. 예, 예. 특정 교회의 네. 성도 이런 느낌이고 그 현장에 가보면은 굉장히 일단 시끄러워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느껴지는 건 굉장히 시끄럽고 먼 거리에서도 그러니까 통성기도라고 하죠.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네. 기도하고 집회를 하는 그런 형식의 행사가 계속해서 거의 매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녁마다. 그리고 뭐 찬송가 부르고 통성기도하고 뭐 부흥회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석 달째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인근 주민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이거든요. 어. 예. 인근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시끄럽다고 그렇죠. 예. 그럼 이상원 하실 것 기자는 같아요. 계속 이 한기총 집회를 꾸준히 참석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참석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예. 연초부터 사람을 이렇게 가볍게 보낸다. 몇 번 가보면 알지 이걸 뭐로 꾸준히 참석을 하겠어.
아니 근데 뭐 어? 몇 번만 가보는 것도 어. 되게 초인적인 그래요. 의미를 너무 스트레스 요하는 받을 것 일것 같아요. 같아요. 이 현장에 가는 게. 아니 그래서 그 청원동 주민들이 그 정광훈 목사가 그 구속영장 청구된 그 잠시 동안 네. 그때만 또 그게 없었대요. 그때 좀 입장에만. 조용하게 휴식을 취할 수 그래서 잠시 있었겠군요. 쉬었다고 아, 그런 그리고 소식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맹한학교가 있어서 맞아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인근 주민들의 고통도 우리가 전하기도 했고 이분이 이제 쭉 어떤 일을 근데 했는지도 실제로 엄청 예. 시끄러운가요? 가서 보면. 보면 예, 실제로 굉장히 시끄럽고요. 일단 조금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멀리서 그 집회 현장에서부터 멀리까지 벗어나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들립니다. 아 굉장히 예. 목청도 좋으시더라고요. 예, 예. 이분이. 어떤 구호를 외치는지 들릴 정도로 아, 공수처 정말. 반대 뭐 이런 예, 예. 그러니까요. 그 아주 멀리서까지 짜랑짜랑 들려요. 가봐 김현희 기자 궁금하면 저희 어? 동기를 믿고 오늘이라도 제 동기를 믿고요. 어련히 그래요. 김영 기자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광훈 목사가 황교안 대표와도 좀 친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이 집회와 황 대표가 어떤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집회를 공식적으로 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주도를 하거나 뭐 황교안 대표가 후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이 범투본이라고도 하고 범국본이라고도 예. 하는데 이 집회에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적은 음. 있습니다. 10월 25일에 참석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정광훈 목사를 개인적으로 되게 여러 번 만났어요. 그리고 특히 기점이 된 게 제가 작년 11월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할 때 취재를 맞아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단식 현장에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계속해서 머무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텐트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일반 취재진들은 텐트 안에는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나중에 알아듣고 나서는 음. 황 대표가. 근데 정광훈 목사는 들어가서 한 40분 정도 면담을 하고 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 기도를 해드리고 나왔다. 뭐 이런 정말 이야기를 친한가 했고요. 보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여러모로 조금 친하죠. 특히 이게 음. 조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광훈 목사가 굉장히 최대한 좋게 이야기를 해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물이거든요. 그래요. 예, 과거에 조금 성비하적인 그런 발언을 해서 이른바 빤스 목사라는 맞아요. 네, 빤스 네, 목사라고 예, 하잖아요. 이야기를 네. 들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음. 그런 발언으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적인 면에서도 지금 계속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신성모독 논란이라고 하는데 가령 네. 뭐 워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10월 25일 집회에서 안 나오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내가 이름을 지워버린다라는 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데스노트인가요? 반대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예,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조금 신성 모독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생명책이라는 그렇죠. 게 그 시인이 직접 관장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대요. 본인의 아. 신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예, 예. 사람이 이거를 대리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종교를 신앙을 한 생활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렇죠. 그 신만이 주관하는 일인데 예, 그 예. 개인이 좌지우지하니까 그렇습니다. 명백한 신성 모독이죠. 근데 이거. 그 다음 멘트는 더 주옥같은데요. 예, 더 그러게요. 유명한 거는 이거죠. 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어유 무서워. 그건 굉장히 바로 알 수 있죠. 이거는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예. 그러게요. 그래서 요 발언,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발언은 지금 그 개신교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예, 8개 상관하네요. 교단에서 그 이단 대책 협의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지금 음. 질의를 보낸 상황입니다. 아. 네. 여기, 그러니까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개신교 신자들은 그 정광훈 목사에게 어떻게 우호적인가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개신교 쪽 표를 챙기기 위해서 좀 이 정광훈 목사를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건가? 뭐 그런 정치적으로 것도 어떤 예, 예. 네, 전략적인 건가 하는 협력하는 것도 건 들리긴 하는 것 아닌지 같아요. 뭐 예. 이런 건 궁금해요. 예, 예. 일단,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왜 저러느냐가 질문의 하나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조금 아무래도 개신교인들은 평균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인 편이다라는 조금 생각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그렇죠. 여러 가지 조금 뭐 사건들을 통해서 네. 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그래서 지난해 10월 말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언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음. 물어보니까
86.6%가 부정적이라고 답을 했어요. 아. 예, 최근 언행에 대해서 이상하다, 부정적이다. 네. 범국민도 아닐 뿐더러 범개신교도 아닌 거네요. 범- 제가 교단 정확한 안에서도. 개신교 예. 안에서도 네. 지금 외면받고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74.4%는 그 태극기 집회에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아. 답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더 강하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언행에 대해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네. 태극기 집회 자체에 참여하는 게 부정적이다라고 아. 한 게 75% 정도 됩니다. 네. 반면 정광훈 목사 적극 지지한다는 답변은 3.3%, 아, 그렇군요. 태극기 집회에 가봤다는 답변은 2.9%. 네. 이게 굉장히 적은데 재밌는 거는 이 비율이 한기총, 그러니까 그 정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을 하고 있는 한기총 소속의 개신교인 비율하고 비슷합니다. 3%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분들만 이제 지지한다고 해도 그러네요. 과언은 아니네요. 대부분 개신교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그렇죠,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저 목사를 가까이 하면 정치권에서도 역효과가 날 건데, 정한균 대표는 무슨 의도로 그렇게 같이 가까이 지낼 건지 참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는 8, 것처럼. 9년 전에 처음 만났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호감이 굉장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계의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그 신앙관이라고 해야 될지 네. 이런 게 약간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아, 추정 어린 그런 분석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 네.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거기까지 얘기한 건 아니, 그 측면은 아니고요. 왜 어쨌든. 들으세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개신교인은 이제 보통 일반인보다 아까 그 이성훈 기자도 얘기했지만 보수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 그 어떤 뭐 저기마다 다르겠죠. 교단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네. 뭐 가령 뭐 공수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검찰 개혁이나 지금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네. 개신교인이 그래도 조금 더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게 정치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놀랍게도 그 아까 말씀드린 기사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은 개신교인과 일반인의 성향이 거의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어떤 건건에 대해서 다 물어봤어요. 가령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개신교인 1000명, 일반인 1000명 이렇게 물어보고 소득 주도 성장, 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하나하나 물어봤는데 네. 의견 분포를 들여다보니까 거의 같았습니다. 아. 찬성 반대, 적극 찬성, 적극 반대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를 이유로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 심지어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92% 정도, 일반인은 92% 정도 반대는,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를 해야 된다고 네, 했는데요. 그렇죠. 개신교인은 83% 정도. 아, 그러니까 해야 된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네요. 생각보다 차이가 네, 나진 높네요. 않죠. 네. 예, 예. 이게 심지어 목사님들도 다 포괄한 조사거든요. 아, 개신교인에서는. 그렇구나. 예, 예. 그러니까 확연하게 갈린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크게 갈렸습니다. 이게 아, 진화론, 동성애, 아, 네. 이슬람, 그다음에 공산주의 이렇게 아. 여기에 대해서는 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거의 이 네 가지에다가 그 낙태 이슈 이 정도만 차이가 났어요. 그렇군요. 가장 반대 비율이 높았던 거는 공산주의입니다. 아, 예. 제가 의외네요. 생각할 때는 네. 오히려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예. 코드가 더 그렇거든요.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공산주의에 대한 공감이 어떤 높습니다. 저항이 크다는 얘기네요. 예, 네. 일반인은 한 50%대인데요. 네. 여기는 그 개신교인은 70%대. 아, 오. 그렇군요. 심지어 진화론, 동성애, 이슬람보다도 공산주의 반대가 많습니다. 아. 예. 아마 이제 그 과거에 그 이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아, 분들이 네네네. 이렇게 또 핍박받았던 경험들이 아.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결과를 통해서 개신교 전반에 대한 우리가 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였거든요. 이 정광훈 목사님의 활동을 통해서. 근데 오히려 개신교들에 있는 많은 개신교도들이라든지 그 종교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건 이제 전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내 어떤 소수 일탈자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3%밖에 안 네, 되니까요. 네, 네. 근데 이 움직임은 그래도 경계를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어떨까요? 너무 사실은 숫자가 적다 싶기도 적은데 한데요. 네. 워낙 이렇게 뉴스에 근데 많이 파장은 떠돌고, 워낙 크니까요. 예, 3%밖에 파장 안 커 되는데도.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정광훈 목사가 노리는 거는 그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예전에 기독 자유당을 만들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원내에 개신교인 의원을 개신교 정당의 의원을 한 명을 내보내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본인이 조금 의원이 되려는 욕심도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입국론이요? 예,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신교 왕국을 건설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오. 이런 철학이 조금 있대요. 오. 예, 그래서 원대한 목표를 갖고 계시네요. 은근히 해박해요. 이런 취재 과정에서 그냥 알게 두 됐어요. 번째 디스, 은근히. 아니 원래는 네네. 별로 해박한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세력화를 꿈꾸는 또 네. 물타기 들어갔냐, 또 기독교 그러니까 극우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좀 되게 해박하고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되게 제 깨알 같은 게 있어요. 예. 하여간 동기를 두 번 죽이는 분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교계에서나 뭐 네. 학계에서나 이 프로젝트가 뭐 크게 성공할 거라고는 아, 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하지만 예, 이상원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음이 가네요. 네. 그만해요. 좀 문제가 되는 측면이,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네. 없지는 않다고들 보는 게요. 경북대 정태식 교수님이라고 그 네. 정치, 종교, 사회학 연구자분이 계시거든요. 예, 예. 이 교수 말로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요즘 이야기를 계속,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아, 네. 성령.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라. 성경에 내 말이 네. 맞다고 나와 있다라는 그게 아니라, 어. 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전형적인 이단에서 네, 볼 수 그래요.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 네.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고 당신들도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받아라라고.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대중화를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강조하는 신앙은 대중화를 위한 전략이다라고 정태식 교수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덜 생각하면서 모일 수 있는 네네네. 일종의 우민화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건 이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개신교인들의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뭐 어떻게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시사인의 이상훈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 개신교인 일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았고요. 어쨌건 이 정광훈 목사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 이게 구성형 제 기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니까 어느 시점에 어떤 또 결과를 만들어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자랄 부러운 이상원 기자 고생했어요.